관점에서 좀 살펴볼게요. 우선 뭐 주식은 아까 보셨다시피 뭐 상승 뭐 글로벌 증시는 좀 상승의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세가 있죠. 근데 그래도 뭐 아휴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뭐 아까 보셨지만 네, 글로벌 증시는 좀 상승인데 우리나라 증시만 좀 약세 모양새가 있습니다. 근데 뭐 상승하겠죠. 반등해주겠지. 그래도 뭐 저는 아직까지는 주식 시장은 폭락장은 아니라 봐요. 단지 조정장이라 보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쁘게 보진 않고요. 안 좋게 보진 않고요. 그리고 채권 쪽을 좀 말씀드린다면 채권 금리가 안 빠지죠. 채권 금리 빠질 것 같아가지고 채권 쪽을 좀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채권 금리 지금 3.8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채권은 만약에 사시려고 한다면은 어, 올 말쯤에 사셔야 돼요. 올 제가 빨라봤자 9월달? 그때나 좀 보셔야 돼요. 당분간 채권 가격 상승하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연준에서도 금리를 두 차례 올릴 그 계획이 있어서 뭐 두 차례 올릴 것인지 한 차례 올릴 것인지 하여튼간 올리긴 하잖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지금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지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채권 가격을 사신 분들은 좀 부담스럽죠. 채권을 살 때 ETF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현물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게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타이밍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ETF 쪽으로 채권을 사신 분들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행보할 때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ETF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현물 아니에요. 현물과 금융상품하고 다른 거 아시죠? 그런 거 좀 알고 투자하시고. 환율 쪽은, 최근에 뭐, 1200원대까지 좀 빠지긴 했었죠. 1267원까지 빠졌는데 다시 1300원 올라왔죠. 근데 저는 환율은 한 번 더 빠질 것 같긴 해요. 환율은 제가 보기에는 1240원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환율은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그때 이거 말씀인 것처럼 컵앤 핸들형 패턴의 역이라고 얘기했죠. 역. 반대. 역, 예, 역, 컵앤 핸들 패턴.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걸린 자리잖아. 다시 한번 눌릴 거라고 좀 보는 거지. 물론 이제 연말에는 많이 올라가 있죠. 연말에는 제가 보기에는 2,000원대까지 올라갈 거. 연말 아니면 내년 초? 2,000원대까지 날아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건 뭐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 쪽은 뭐 지금은 이제 올라가긴 해요. 부동산 가격이 제가 얘기잖아요. 올해는 올라간다고 얘기잖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올라가는 것이 뭐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 상승하듯이 기술적 반등이에요.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해 주는 거예요. 이거 내년 또 빠질 거예요. 부동산 폭락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실수요자 입장에서 근데 실수요자도 이제 끝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수요자들 부동산 사시려고 한다면은 만약에 거래를 하시려고 한다면 여기서 거래하셨어야지. 제가 이때 얘기한 거잖아. 4월 중순쯤에. 4월 중순쯤에 매수자 우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봤어야지. 이미 끝났어요. 이제 지금 뭐 부동산 거래해봤자 이미 비싼 가격에 사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매도자 우위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은 지금 이제 한물 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 사시려면 4월 중순쯤에 샀어야지.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사면 뭐예요? 올라갔다가 어차피 이거 저건데. 그래 반등 때렸다가 내년에는 빠질 건데. 그래서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끝났어요.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큰 의미 없고 어차피 내년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올라간 가격대예요.
그리고 그 거래량 약간 증가했죠. 그 거래량도 일시적인 증가세예요. 그거 뭐 크게 기대할 거래량 아닙니다. 하여튼간 이때 제가 얘기했잖아. 4월 중순에 매수하라고. 실수요자분들은. 하여튼간 끝났어요. 올 부동산은. 끝난 얘기 할 필요 없고. 금값은 지금 약세죠. 지금 온수당 2,000달러까지 최근에 올라왔다가 지금 1,900달러까지 약간 떨어져. 그러니까 금을 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금을 보는 이유는 어, 안전자산에 지금 선호하느냐, 위험자산을 선호하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하고 주식하고 약간 반대 개념이잖아요. 해지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금값이 2,000달러에서 1,90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자산이 더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시장이 그나마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전환점 보시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환점이 올 11월에서 내년 1월로 보고 있어요. 요때가 이제 폭락장이 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일부 분들은 9월 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9월 달이라고 좀 생각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은 이제 이게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그 6월에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뭐 많이 크게 올라간 건 아닌데 그래도 그동안 계속 15개월 동안 적자였잖아요.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된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버틸 거예요. 어느 정도 버티긴 한데 아무래도 한국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일시적인 아마 어느 정도 버티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을 보시면은 다시 돌아서 얘기한다면 금값은 지금 2,000달러에서 1,900까지 떨어졌어요.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금을 활용하는 용도. 금은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은 금이 중요해지겠죠. 근데 아직은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기 침체가 되긴 하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고. 제가 이제 타이밍을 보라고 타이밍. 아무 때나 그냥 재미삼아 사는 게 아니고 뭐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 11월에서 내년 1월 초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쪽은 지금 3만 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죠. 비트코인은 3만 달러까지 올랐고. 비트코인은 뭐 비트코인은 그냥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제가 깊게 얘기할 영역이 아니라서. 유가는 좀 중요하죠. 유가 쪽은 아무래도 저거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유가는 금리라든지 물가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깨질 거예요. 유가는 60달러 깨지면서 뭐 50달러, 40달러, 30달러, 20달러까지 다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최소 버텨도 50달러까지 떨어지겠죠. 근데 그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시점은 이제 올해 11월 달에서 내년 1월 달 사이. 은행 쪽은 여러분들 은행은 긴축이죠. 신용 긴축. 은행은 다름이 아니라 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은행 쪽을 우리가 좀 주목하는 이유는 그 유동성 자금 때문에 주목하는 거죠. 안 좋아지긴 해요. 그러니까 긴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은행 쪽이 뭐 스트레스 테스트도 받고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은행은 위험하다고 봐야죠. 뭐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진 않죠. 그리고 지금 뭐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니라 신용 긴축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제 시장에서 돈이 줄어들긴 하죠. 은행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준비를 못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은행에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실 필요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준비한다는 게 너무 일찍 준비할 영역은 아니고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려는 거죠. 이게 돈의 그 운영 자금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는 거지. 인식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는 거지.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액션은 그 타이밍에 맞게 하는 것이 그냥 지금부터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레발치는 거고요. 뭐 할 때 설레발치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보는 거지. 네, 여하튼간에 요 정도 볼게요. 자산 운영 관리는 살짝.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고.